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관심 종목들을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쓸어 담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미리 우리가 골라놔야겠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에게 미리미리 유비무환의 자세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들, 종목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2023년도 AI 관련 종목들 저는 한 차례 파동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데 해당 시장에서 가장 주력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구글 AI, 마이크로소프트 AI, 네이버 AI, 마이크로소프트 AI가 챗 GPT죠. 그죠? 우리나라 국내에선 네이버 AI까지 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관심 종목들을 싹 다 모아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는 무료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자료집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제가 영상 마지막에 준비해 놨으니까 이 방법까지 여러분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원전 수출 현실화, 천조 대박 없고 이 기업 독점 공급 시작, 지금부터 50배 상승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해외 원전 수주 우리가 대한민국 기업이 얼마나 잡을지 모르겠지만 기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부품 공급이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매출 규모도 50배 이상 특히나 해외 원전 수주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5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대박 시장인데요. 해당 시장을 잡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마음대로 되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기회가 좀 나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냐? 요런 기회가 왔어요. 오늘자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소형 원전 20기 짓는다.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수혜를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2021년도 기준 35개 열병역 발전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이후 대부분이 파기되었습니다. 최근 장관은 테라파워를 포함한 미국의 원전 업계와 회동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훼손된 전력 인프라를 대체하고자 최대 20기의 소형 원자로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 두산, 현대 등 국내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사업의 보폭을 확대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라는 기사에 최근 다시 한번 원전의 바람이 불 가능성이 나와줬습니다. 이거 뉴스 나온 다음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뭐 별로 임팩트가 없었던 기사로 넘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재밌는 뉴스라고 현재 저는 해석했습니다. 일단 왜 그런 거냐면 첫 번째, 지금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전력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원전액에서 한 30% 정도, 20에서 30% 정도의 전력 공급을 바로 이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공급하게 되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직접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과 지금 현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빠르게 복구하고자 미국도 도와주려는 모습인데요. 뉴스케일 파워 홀텍 이어서 테라파워도 우크라이나 진출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가 미국 테라파워 소형 원전 건설을 논의했는데 러시아와 전쟁으로 파괴된 전력 인프라를 대체하고자 미국의 소형 원자료 업체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힘을 합치고 국제시장에서 러시아 원전 산업을 제거해야 한다며 대신 새 발전소를 열 수 있으며 SMR도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특히나 원래 기존에 세워놨던 원자력 발전소 굉장히 큰 대형 원자력 발전소잖아요. 이게 러시아 당시 정말 과거에 지었던 러시아 원전을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게 되면서 러시아 원전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이제 가동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SMR 소형 원전을 더 많이 짓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은 겁니다. 테라파워의 소듐 냉각 고속로 나트륨 기술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SFR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형 후 핵 연료라고 하죠. 뭐 이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 좀 복잡한데 원래 우라늄 같은 경우는 종류가 있습니다. 번호별로. 원래 우라늄 238이라는 게 있고요. 우라늄
238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비슷한 우라늄 지금 현재 3235라는 게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238이 가장 많은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요. 235가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235가 핵 반응을 일으켜서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게 되고 바로 238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238이 사용 후 핵 연료라고 해서 핵 폐기물로도 불릴 수 있을 만한 최근에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런 걸로 불리는데 이 핵 폐기물을 사용 후 핵 연료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죠. 이것도 우라늄이니까. 이걸 핵 반응을 시킬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바로 소듐 냉각 고속로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 물질을 다시 한번 재사용해서 가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부터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워낙에 원자력 발전을 많이 돌려오다 보니까 사용 핵 연료가 굉장히 연료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현재 생각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형 역시 SFR도 결국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SMR하고 SFR 이 두 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아, 이게 뭐 우리랑 상관이 있는 얘기야? 미국 기업이야 상관이 있지 대한민국 국내 기업이 정말 상관이 있을까?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기업에게도 기회가 올까? 이거 좋다고 하는 건 다 같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짓게 되면요. 누가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는 거지 우크라이나가 돈을 낼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국가의 돈으로서 우크라이나에 거의 기부하다시피 해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명분이 있을까?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 여태까지 흐름을 좀 보시죠. 최근에 흐름이 어떠냐면 한국은요. 한국의 스탠스를 보세요. 한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호황, 무기 수출액 140% 증가했습니다. 엄청나죠? 미국 뉴욕 타임즈가 서울발 보도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을 자세하게 소개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서방의 압력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을 피해왔던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수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죠. 폴란드에 탱크 굉장히 많이 수출했습니다. 왜냐면 한국만큼 빠르게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국가 몇 없었거든요. 전투기, 다연장 로켓 등 124억 달러, 하나도로 16조 원 규모의 거래를 했고요. 지난해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140% 증가해서 역대 최고액인 22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돈을 벌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야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그 주변에 있는 국가한테 무기만 판매할 뿐이었죠. 이게 좀 이득을 챙기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확한 포지셔닝을 파악해보면요. 요걸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한국, 아시아 최초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정회원 가입, 나토 한국 대표부 설치 승인, 새 전략 개념 반영. 그냥 결국에는 나토의 직접적인 정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부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굳이 한 친다라고 하면 45대 뭐 55랄까? 뭐 이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한테 무기를 달라라고 우크라이나 대사가 와서 직접 얘기합니다. 한국은 군사 강국이다. 무기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은 뭐라고 해요? 한국의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불가,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간접적으로는 해준단 말이죠. 보시면 국방부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무기 공급을 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쿠키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간의 탄약 수출 협약이 진행되는 것도 알고 있다며 그 밖에 입장 변화는 없다라고 얘기했다. 국방부는 앞서 미국에 대한 탄약 수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 수출이 아니라 미국에서 소진한다는 조건하에 미국에게 준 거라고 계약한 거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뭐 말은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우크라이나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총을 어디다 썼는지 누가 확인할 건데요. 그죠? 러시아와 외교 문제 플러스 방산 수출 이득을 챙기기 위한 선택으로 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죠.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만은 즉 굉장히 애매한 태도로서 간접적인 지원만을 선택해서 진행해 온 게 현재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원전 사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명분이 생겨버렸죠. 원전을 수출해 준다고 해서 뭐 전쟁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나요? 무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 정말 민생을 돌본다라는 명분 하에 지원해 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된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거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한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물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쓰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한국 정부가 결국 정책 자금을 배정해 주고 정책 자금을 배정해 준 안에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득을 챙겨줄 수 있을 만한 구조가 기업들에겐 나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쭉 지켜보자니 우크라이나를 한국이 특히나 원전 기술까지는 지원해 줄 만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요. 이 명분이 굉장히 괜찮은데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면 첫 번째, 한국의 원전 기술 홍보 효과를 가집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국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공사를 주도하지 않더라도 부품 공급, 원자력 발전된 부품 공급을 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말 이제 인류의 이제 미래가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 이런 거 생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기술력인데 이런 대단한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을 만한 현 상황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해외 원전 수출에 굉장히 좋은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체코, 지금 현재 뭐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 이외 다양한 지역에 이 화면에 있는 것 이외에도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증가하겠죠. 그죠? 게다가 한국이 여태까지 욕을 먹어왔었죠. 너네는 전쟁 특수를 노리면서 오히려 이득을 챙기고 있는 국가다라는 논란을 좀 피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우크라이나 원전에 대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원전 화재, 유럽 핵재앙 위기 처했다, 후쿠시마 능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기존에 우크라이나 본토에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가 터진다. 잘못하면은 과거 위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엄청난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도 한국의 지금 현재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하고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무총장이 만난 적도 있는데요. 결국엔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마저 바꿀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우리나라가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는데 직접적인 선택은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욕을 좀 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간접적인 지원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딱 이 원전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떠오르고요. 대회 명분도 사실 우리나라가 뭐 이거 전쟁에 전력 쓰라고 지원해 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크라이나에 살고 계시는 굉장히 힘든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국민들을 구제하고자 하면서도 심지어는 원전의 기술을 홍보할 수 있을 만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일일이 챙겨보지 않으신 분들은 찾아보기 힘든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에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재밌게도 타이밍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 명분을 한국 정부가 정부 자금이라도 정부 자금일지라도 결국 정부 원전 관련된 기업들을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현재 정부가 원전 산업을 밀어줄 수 있을 만한 정책 자금을 또다시 넣어줄 수 있을 만한 중요한 교두보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SMR 관련 종목 잘 준비해서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가장 대표적인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아니면은 우진이라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국전력기술 그리고 뭐 G2파워 같은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SMR 관련 종목을 가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SMR 관련 종목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력으로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는 상장사들 중에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뭐 총대를 매는 기업이죠. 한정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SMR 저번 강의 꾸준히 시청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SMR이요. 이 핵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형 원전보다. 그러면 이 핵 폐기물을 어떻게 재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처리하는 우진이라든가 G2파워 같이 이제 관리 시설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저는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핵 폐기물을 보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다 같이 주목받을 수 있어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대장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이외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지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곧 장관님께서 다녀오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분이 정부에서 이야기를 슬슬 꺼내면서 분위기를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주목해 보시면서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워낙에 매력적인 그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매집 전략이 좋을 거라 봅니다. 제 가장 추천드리는 매집 전략은요. 이번 주 23일 날짜로 이후로 우리가 FMC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4일쯤이면 증시가 하락할지 상승할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 지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가 천천히 매집할지 아니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로 매집할지 그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찍어 드려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확인하시고 전략을 잡아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뭐 시장도 뒤숭숭하니까 굳이 뭐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바로 투자할 이유는 없겠죠. 그 타이밍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시청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유망업종 자료집 AI 관련 종목 대장 이것만 알아도 AI 관련 종목 두 번째 2차 파동 먹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던 이 무료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이게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인증된 곳들이죠. 요곳에서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우측 상단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무료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재진의 상한깔릴리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여기서 무료 회원 가입하세요. 핸드폰 번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급등추천주 클릭하셔서 지금 현재 세 번째 공지글에 있는 2023년도 2배 급등 AI 대장주 총정리 특별 다루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맨 아래에 있는 AI 인공지능 관련주 총정리 자료집 요걸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집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슈부터 종목까지 싸그리 정리해놓은 자료집이니까 반드시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자료집뿐만 아니라 급등 추천주라든가 장전이 시황이라든가 매일매일 새로운 컨텐츠들을 올려드리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뭐 장이 마감한 다음에 오늘 시장에 주목할 만한 이슈 종목들까지 해서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것까지 매일매일 로그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 번호도 필요 없고요. 그냥 아이디만 만들어 두세요. 아이디 가끔 까먹으신 분들 있으니까 아이디 쉬운 거 하시고요. 아시겠죠? 요것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매일매일 들어와서 급등전주 시황 다 무료입니다. 100%다 무료이니까 이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좀 더 유익한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해서 싹 모아 오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